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을 영어로 표현하장 여러분의 수학 멘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나오는 기본 내용들을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동영상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덧셈과 곱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본 법칙들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의 기본 법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어떠한 표현들이 덧셈의 기본 법칙에서는 나올까요? 칠판을 보시면 The properties of additio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addition 이라는 단어는 덧셈이라는 뜻이죠. 더하세요 라는 동사가 영어로 add인데요. add라는 동사의 명사형 addition, 덧셈이 되고 property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성질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요. The properties of addition 하면은 덧셈의 성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he properties of addition을 공부할 때 나오는 몇몇 단어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sum이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sum이라는 단어, 합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Find the sum of the three numbers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세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단어는 addend라는 단어인데요. addend라는 단어는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addend라는 단어는 더하는 수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라는 덧셈식이 나왔다면 더하는 수가 3과 4죠. 이럴 때 영어로 The addends are 3 and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p 더하기 9 이러한 수학식이 있을 때 p에다가 9를 더합니다. 더해지는 수가 9죠. p에 더해지는 수가 9인데요. The addends is 9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더해지는 수, 더하는 수는 9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하는 수를 나타내는 단어, 영어로 addend입니다. 덧셈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요? 칠판을 보시면 commutative propert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한국에서는 교환법칙 이렇게 번역을 한 표현인데요.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는 같지요. 더할 때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같다라는 표현이 교환법칙, 영어로는 commutative proper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ommutative property를 영어로 설명을 해보면 changing the order of addends does not change the su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더하는 수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덧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성질을 같이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associative property 이렇게 나와 있네요. associative property는 한국에서 결합법칙 이렇게 번역을 한 표현인데요. 칠판을 보시면 2 더하기 3을 괄호로 먼저 계산하고 4를 더한 것과 3 더하기 4를 괄호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1을 더하면 두 개의 결과는 같죠.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가 똑같게 나오는데요. associative property를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changing the order of grouping the addends does not change the su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더하는 수를 그룹핑하는 것, 괄호로 묶어주는 것, 그룹핑하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한국에서 얘기하는 결합법칙, 영어로는 associative property 이렇게 부릅니다. 덧셈에서 나오는 세 번째 성질,
칠판을 보시면 identity property 이렇게 나와 있네요. identity property는 한국에서는 항등원 이렇게 번역을 한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0을 하면 3이 되고 0 더하기 8을 하면 8이 되죠. 어떤 수에 0을 더하게 되면 그 수 자신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항등원, 영어로 identity property라고 부르는 이 표현을 영어로 좀 설명을 해보면 The sum of 0 and any number is that numb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0과 어떤 수의 합은 그 수 자신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항등원, 영어로는 identity property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는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The properties of multiplication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multiplication은 곱셈이라는 단어죠. 곱하세요 라는 단어 multiply의 명사형 multiplication 곱셈이고 곱셈에서 나오는 성질들과 덧셈에서 나오는 성질에서 나오는 표현은 같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commutative property 교환 법칙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는 2와 3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Changing the order of the factors does not change the produc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factor라는 단어는 약수라는 의미죠. 2 곱하기 3은 6인데 2와 3이 6의 약수죠. 약수들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즉 곱하는 두 수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product, 곱이라는 뜻입니다. 합은 sum, 곱은 product 이렇게 앞에 동영상에서 배우셨죠? 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로 나오는 성질은 associative property가 되겠네요. associative property 결합법칙이라는 의미였고 2 곱하기 3 먼저 하고 나중에 4를 곱한 것과 3과 4를 먼저 곱하고 나서 2를 곱한 거의 결과는 같습니다 라는 의미죠. Changing the grouping of the factors does not change the produc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곱하는 수들, factor들을 grouping하는 것, 괄호로 묶는 것을 changing, 바꾸더라도 does not change the product. 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똑같이 곱셈에도 commutative property, associative property 나옵니다. 곱셈에서 나오는 세 번째 성질 칠판을 보시면 identity property 이렇게 나오는데요. identity property도 항등원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은 3이 되고 1 곱하기 8은 8이 되죠. 어떤 수에 1을 곱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표현해 보면 The product of one and any number is that numb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1과 어떤 수의 곱은 그 자신이 나옵니다 라는 뜻인데요. 덧셈에서는 0을 더할 때 자기 자신이 나오고 곱셈에서는 1을 곱할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항등원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identity propert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곱셈과 덧셈 또는 곱셈과 뺄셈이 같이 들어있는 성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칠판을 보시면 distributive propert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서 분배 법칙 이렇게 번역을 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distributive property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괄호하고 3 더하기 5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때는 괄호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곱하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2 곱하기 3, 2 곱하기 5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더라도 결과는 같죠? 이렇게 2를 양쪽으로 나누어 주는 것, 분배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 영어로는 distributive property 이렇게 부르는데요. 뺄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3 곱하기 괄호하고 7 빼기 2를 계산할 때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3을 곱해도 되지만 3을 양쪽으로 이렇게 분배해 줘서 3 곱하기 7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같죠. 영어로 분배 법칙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The product of a number and a sum is equal to the sum of the product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하나의 수와 합의 곱은 곱들의 합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밑에 있는 식을 영어로 설명해 보면 The product of a number and a difference is equal to the difference of the products.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수와 차의 곱은 곱들의 차와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덧셈과 곱셈에서 나오는 성질이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칠판을 보시면 inverse propert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역원 이렇게 번역을 한 표현입니다. 덧셈에 대해서도 inverse property가 있고 곱셈에 대해서도 inverse property가 있는데요. 덧셈에서 얘기하는 inverse property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개의 수를 더하면 0이 나오죠. 더해서 0이 나오는 이러한 경우, 이러한 성질을 inverse property, 한국에서 역원 이렇게 불렀죠. 곱셈에서는 곱해서 1이 나오는 경우,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오는 경우는 두 수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요. 참고로 역수라는 영어 단어는 reciprocal이었습니다. 역수인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오는 경우를 역원, 영어로는 inverse property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괄호하고 3 더하기 7 빼기 3을 계산하는데 7 더하기 3 빼기 3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7 더하기 3 빼기 3 7 더하기 0 최종적으로 답이 7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 어떠한 성질을 이용했나요? 3 더하기 7을 7 더하기 3으로 자리를 바꿨죠. 교환 법칙을 사용했네요. commutative property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7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3 빼기 3을 먼저 계산해라. 결합 법칙을 사용했죠. 영어로는 associative property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3 빼기 3이 0이 됐네요. 역원이었죠. inverse property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7 더하기 0이 7이 나왔네요. 어떤 수에 0을 더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면 항등원이었죠. 영어로는 identity propert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곱셈에서 나오는 성질들을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5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1인데 8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 8 곱하기 괄호를 바꿔서 5 곱하기 5분의 1 8 곱하기 1 답이 8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는 5와 8이 자리가 바뀌었네요. commutative property 이렇게 써주면 되고 두 번째는 그룹핑을 다르게 했죠. 8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하지 않고 5 곱하기 5분의 1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결합 법칙이죠. associative property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은 5 곱하기 5분의 1이 1이 나왔네요. 곱해서 1이 나오는 역수끼리 곱해서 1이 나온다. 역원이었죠. 영어로는 inverse property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8 곱하기 1이 8이 나왔는데요.
2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항등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identity property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오늘은 덧셈과 곱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웠죠?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교환법칙이 있었고 결합법칙이 있었습니다. 항등원과 역원도 있었네요. 또 곱셈과 덧셈 또는 곱셈과 뺄셈이 같이 들어있는 분배 법칙도 배웠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